평범한 부부였던 지수와 민호는 5년간의 신장 질환 투병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신장 이식을 결정합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장을 남편에게 주었죠. 하지만 성공적인 수술 후 민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더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길고 행복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지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심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은 지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이어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시작된 지수와 민호의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10년간 함께한 부부였죠. 42세 지수는 동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민호는 45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냉장고에 반찬 넣어둘게. 퇴근길 전화에서 늘 들리던 지수의 목소리는 민호에게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었죠. 지수의 세심함과 민호의 대범함이 조화를 이루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우 같은 법이죠. 어느 가을날 평소와 다름없던 건강검진에서 민호는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약 처방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죠. 이대로 가다간 1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민호가 잠든 후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며 인터넷에서 신장질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죠. 검색창에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떨리던 그 밤, 지수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감했습니다. 예상대로 민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5년간의 투석 생활은 한때 건장했던 그를 앙상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게 된 민호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죠. 지수는 병원 일과 집안일, 그리고 민호의 간병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 민호의 미안함 가득한 눈빛에 지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부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지수의 확고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최후의 방법을 제안했어요. 신장 이식만이 민호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지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영숙은 격렬하게 반대했죠. 딸아, 너무 위험해. 내 인생은 어쩌고? 신장 하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68세의 박영숙은 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민호 없는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지수의 신장이 민호와 적합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모든 준비가 시작됐죠.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민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을게.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갚을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이른 아침 병원은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지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지수의 뒷모습을 박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죠.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는 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에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영숙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수술 후 회복기, 지수는 자신의 통증보다 민호의 상태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직장도 잠시 휴직하며 민호의 간병에 전념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민호는 감사함을 표현하며 지수를 더욱 소중히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때? 좀 나아졌어? 그냥 그래. 혼자 있고 싶어? 민호의 대답은 점점 건조해졌고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퇴원 후에도 이런 냉담함은 계속됐습니다. 지수는 혹시 수술 후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하며 의사와 상담하기도 했죠. 어느 날 민호의 직장 동료 석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43세의 석진은 민호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형,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사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석진의 말에 민호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그러나 석진이 떠난 후 민호의 핸드폰에 계속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무심코 흘끗 본 화면에는 미라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그날 밤 지수가 물었습니다. 미라라는 사람이 누구야?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석진이 여동생. 날 응원한다고 연락 왔더라. 다음 날 석진은 여동생 미라를 데리고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38세의 미라는 화려한 옷차림에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요. 미라의 인사에 민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미라는 종종 혼자서 민호를 찾아왔어요. 지수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미라가 방문한 흔적이 종종 발견됐죠. 식탁 위에 놓인 낯선 디저트 상자, 거실에 남겨진 향수 냄새가 미라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오늘도 미라가 왔었어? 응, 잠깐. 회사 이야기 좀 들으려고. 민호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어요. 지수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아픈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핸드폰은 점점 더 자주 울렸고 민호는 항상 지수가 없는 곳으로 가서 통화했죠. 퇴원 한 달 후 민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활동량을 늘리고 가끔 가벼운 산책도 나갔어요. 지수는 민호의 회복을 기뻐하며 조만간 자신도 직장에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이게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 이혼하자.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민호가 이혼이라고 했나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민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 순간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냥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어. 건강을 되찾았으니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민호의 말은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더 묻고 싶었지만 민호는 이미 자리를 떠나 방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지수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10년 사랑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이혼이라고? 제정신이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지수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어제부터 계속된 눈물로 부어오른 눈을 하고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박영숙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 마음을 못 믿겠다고 했잖아.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연민과 사위를 향한 분노가 교차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었죠. 민호는 어젯밤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무렵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병원이라고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저 최준서입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최준서는 민호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75세 할아버지였죠. 카페에서 만난 최준서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지수 씨가 너무 좋은 분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어요. 민호 씨가 병실에서 자주 비밀스러운 전화를 했어요.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간호사들이 오면 급히 끊곤 했죠.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나요? 최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미라야라고 부르는 걸 들었죠. 미라. 석진의 여동생. 지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병문안을 온 뒤로 민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민호와 미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생명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보험금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명보험? 민호는 왜 병실에서 생명보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미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수는 최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최준서는 지그시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 씨 같은 분이 불행해지는 건 보고 싶지 않네요. 힘내요. 카페를 나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직접 만나 진실을 물어봐야 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긴 침묵 끝에 민호의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할게. 차가운 문자 한 줄에 지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민호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들의 중요한 서류는 항상 그곳에 보관했으니까요. 서랍을 열자 정돈된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갑자기 눈에 띄는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증서라고 쓰여 있었죠. 호기심의 지수는 그것을 펼쳐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최근에 갱신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수술 직전에 보험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 수혜자는 지수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민호는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을 보험금 수혜자로 남겨두었을까요? 그것도 금액을 크게 올려서요. 더 깊이 살펴보던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이식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음. 5년 내 생존율 50% 미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걸까요? 더 찾아보던 중 지수는 민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페이지를 펼치자 민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글씨체가 보였어요. 지수에게 짐이 되기 싫다. 내가 이대로 가다간 그녀는 또다시 간병인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이별하는 게 그녀를 위한 길일까? 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한 걸까요? 그렇다면 미라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지수는 석진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석진과의 만남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그녀는 옷장에서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카페에 도착하자 석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지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석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민호와 미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지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친구 사이인데. 정말요? 그런데 왜 민호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죠?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석진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로만 연락하고 있어서. 그의 말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가 민호의 진단서를 봤어요.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5년 내 생존율이 50% 미만이라고요. 지수의 직설적인 말에 석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최근에 크게 올렸더군요. 이건 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수는 석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석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상황이 불편해요.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호 형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그 지분이 상당했어요. 형이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석진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미라가 카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아, 지수 씨도 같이 있네요. 미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미라야, 왜 왔어? 석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지수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오빠가 알까 해서 왔어. 그녀의 말투는 무척 친밀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 오빠라니 그들의 관계는 분명 단순한 지인 이상이었습니다. 미라 씨, 우리도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수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석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민호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요. 지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오빠 친구의 아내니까 인사하는 사이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병문안도 다니죠? 지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아프시니까. 대화는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떴고 석진도 곧 카페를 나갔어요. 지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석진과 미라의 행동, 그리고 민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죠. 카페를 나온 지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작정 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수야, 돌아왔구나. 민호 씨는 좀 어때? 지수는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무 중이던 지수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유진 선생님이 찾으세요. 유진은 민호의 주치의 보조로 일하던 39세의 의사였어요. 지수는 의아했지만 유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와요, 지수 씨.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문을 닫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민호 씨의 최근 검사 결과예요. 사실 공식적으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지수 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파일을 펼친 유진은 의학 용어가 가득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세요. 민호 씨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식 거부 반응이 점차 나타나고 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호 씨가 이혼을 요구한 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당신이 간병인으로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지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석진 씨와 미라 씨에 대해서인데 그들이 민호 씨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호 씨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아프면서 프로젝트 권한이 석진 씨에게 넘어갔죠. 만약 민호 씨가 완전히 회사를 떠나게 되면 석진 씨는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돼요. 지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미라는요? 미라 씨는 제가 들은 바로는 민호 씨를 유혹해 결혼 생활을 깨뜨리려 했다고 해요. 만약 이혼하고 재혼하면 민호 씨의 재산과 보험금에 대한 권리도 미라 씨에게 넘어가죠. 충격적인 이야기에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석진 씨와 미라 씨가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위협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지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우연히 응급실에서 들었어요. 박영숙 할머니와 그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수 씨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석진 씨와 미라 씨가 찾아가 민호를 내버려 두라고 했다고요. 심지어 가게 임대료 문제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수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석진이랑 미라라는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다면서요? 전화기 너머로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듣고 말았구나. 괜찮아. 너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그냥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갔어. 할머니랑 나랑 다 괜찮으니 걱정 마. 통화를 마친 지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석진과 미라의 음모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호 씨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민호의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에서 보자. 지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놀랐어요. 그들의 첫 만남 장소라니 민호도 아직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퇴근 후 지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면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리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유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놀랐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민호 씨 만나러 가시죠?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유진을 믿기로 했어요. 둘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건 민호 씨의 최근 의료 기록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화면에는 민호의 치료 기록과 함께 메일 내용이 보였습니다. 미라가 민호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오빠,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지수 씨가 이혼에 동의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생명보험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진이 설명했어요. 민호 씨의 메일 계정이 병원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죠. 석진과 미라는 민호 씨의 상태를 악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민호 씨가 당신과 이혼한 후 미라가 재빨리 결혼해서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민호는 그들의 계획에 넘어간 거죠?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는 속은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혼을 요구한 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석진과 미라는 그 상황을 이용하려 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민호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에 남기로 했어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지수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야위어 보였어요. 왔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지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는 내가 결정할게.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모든 걸 알아.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석진이랑 미라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민호가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넌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우린 부부잖아.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잖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 내 심장까지 주고. 이제 남은 내 짧은 생에서 널 간병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이혼하고 내가 행복하게 새 삶을 살길 바랐던 거야.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필요해. 내 곁에 있는 게 내 행복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유진이 달려왔어요. 민호 씨, 지수 씨, 빨리 가야 해요. 석진과 미라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셋은 서둘러 유진의 차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멀리서 석진과 미라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석진은 처음부터 내 프로젝트를 탐내고 있었어. 내가 아프자 그는 기회를 포착했지. 미라를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게임에 놀아난 거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놀아난 게 아니야. 나도 그들을 역이용하고 있었어.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석진이 안심하고 프로젝트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동안 나는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가 병원 메일 시스템을 통해 의도적으로 석진과 미라의 계획을 유출시켰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그들이 지수의 가족까지 위협할 줄은 몰랐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지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그의 냉담한 태도도 이혼 요구도 모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수가 물었어요. 유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민호 씨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요. 제가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민호 씨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비밀도 어떤 거짓말도 없이. 다음 날 지수와 민호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진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치료는 아직 실험 단계지만 민호 씨처럼 이식 후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예요? 유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내 생존율이 더 낮아요.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곁에 있을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미안해, 지수야. 널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 줘서. 난 그저 널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 그리고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비밀은 없어. 유진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병원 커피숍에서 민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난 완전히 무너졌어. 5년도 못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널 위해 보험금을 올리고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꿨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런데 석진이 내 상태를 알게 됐어. 그는 내가 회사를 떠나면 자기가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미라를 내게 접근시켰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널 이용하려 했구나.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내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지. 그래서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어. 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들은 안심하고 더 대담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지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난 정말 널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또 간병인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야.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잖아.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이제 알아. 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 지수는 민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야.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딸, 큰일 났다. 석진이랑 미라가 또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박영숙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둘러 분식점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석진과 미라는 이미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겁에 질린 채 서 있었고 박영숙은 그들과 언쟁 중이었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석진과 미라는 놀란 듯 돌아보았어요. 어라, 신혼부부가 같이 왔네? 이혼한다더니 금방 화해했나 보네. 미라의 말투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그만해. 너희 계획은 다 알고 있어. 석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 우린 그냥 가게 일로 상의하러 온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그는 석진과 미라의 대화를 재생했습니다. 그들이 민호의 재산과 회사 지분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죠.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회사에도 증거를 제출했어. 너희가 나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다는 증거를. 이제 너희는 끝났어. 석진과 미라는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더 항변하기도 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유진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석진과 미라가 경찰과 함께 떠난 후 분식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우리 손녀?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민호는 박영숙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영숙은 처음엔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일어나라, 젊은이. 우리 손녀를 지키려 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민호와 지수는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든 비밀과 오해가 풀리고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눈을 떴을 때 민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민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밝게 들렸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 아침을 먹은 후 민호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준비했던 거야. 지금 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결혼 기념일 날짜와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 지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민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야, 오늘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어딘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궁금해하는 지수를 데리고 민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한적한 교회의 작은 요양원 앞에 도착했어요. 여긴 어디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내가 몇 달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야.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이야. 놀란 지수를 데리고 민호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민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특히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민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부인도 데려오셨네요.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호는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김현우 할아버님이세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만난 분이에요. 김현우 할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분이었구나. 민호 선생은 항상 부인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요양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게임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수는 그런 민호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해질 무렵 민호는 지수를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여긴 내가 직접 가꾸는 정원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매주 와서 꽃을 심고 물을 주곤 했지. 지수는 감동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래?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병을 얻고 나서야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의미 있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 어떻게 투병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로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걸 잊고 있었어. 갑자기 민호는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에는 장미 다발을, 다른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지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우리 함께 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있었어요. 아침에 받은 것과는 다른 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해줄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하면서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나는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민호는 반지를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 순간 요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정원으로 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현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참 복이 많구먼. 이렇게 좋은 부인이 있어서.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내 아내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내 곁을 지켜줬지. 60년을 함께 살았다네. 병마와 싸우는 건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준비해둔 작은 축하 파티가 시작됐어요. 케이크와 음료수,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박영숙이었습니다. 딸, 너희 어디 있니? 할머니랑 내가 저녁 준비해 놨는데. 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녁 준비했대. 우리 집에 갈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이제 모든 걸 올바르게 해결할 시간이야. 요양원에서 나와 지수의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어머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엄마도 할머니도 너의 진심을 알게 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친정에 도착하자 박영숙과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채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처음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손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알고 있다. 석진이랑 미라가 맞은 건 그 아이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이가 되면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단다. 내 눈빛은 항상 우리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영숙도 마침내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우리 딸 다시는 울리지 말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 약초차를 민호에게 권했어요.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 온 거야. 몸에 좋아. 매일 마시렴. 식사 후 민호는 지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박영숙과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석진과 미라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까지. 그는 또한 회사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그 아이들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된 거니? 박영숙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설명했어요. 제가 모았던 증거를 회사에 제출했어요. 석진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한 증거였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둘 다 즉시 해고됐다고 합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네.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이번 일로 너희 부부가 더 단단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호와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민호가 물었어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는데 피곤하지 않아?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 민호는 지수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앞으로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지수도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년 후 봄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뒤에서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건강했어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그의 건강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유진이 제안한 새로운 치료법이 놀라운 효과를 보인 덕분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전통 약초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처럼 여겨졌지만 민호가 꾸준히 할머니의 약초차를 마시면서 그의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병원 검사에서도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이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의 약초에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는데요. 할머니는 수십 년간 전해 내려온 약초 지식으로 특별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약초들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이 약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약초의 항염증 효과가 놀랍네요. 유진은 연구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전통 지식이 현대 의학과 만나면 정말 대단한 결과를 낼 수 있겠어요. 박영숙은 할머니의 지식이 인정받는 것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지혜예요. 전통이 무시당하는 시대에도 끝까지 지켜온 거죠. 민호의 건강이 호전되면서 지수와 민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우리 캠핑카 어때? 항상 여행하고 싶었잖아. 민호의 제안에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캠핑카를 구입해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들에게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여행 중에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투병 생활과 회복,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 민호의 블로그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한편 할머니와 박영숙이 운영하던 작은 분식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제안으로 할머니의 약초를 활용한 건강식 메뉴를 개발했어요. 약초 비빔밥, 면역력 강화 떡볶이 같은 메뉴가 인기를 끌었죠. 어머니, 이제 가게가 너무 잘 되니 직원도 더 뽑아야겠어요. 박영숙은 기뻐했습니다. 작은 분식점은 점차 현대적인 건강식 레스토랑으로 발전해 갔어요. 민호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회사 내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잖아. 서로 돕는 문화가 중요해. 민호의 제안으로 회사는 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지수도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어요. 그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요. 그들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큰 결심을 했어요. 지수야, 우리 재단을 만들어 볼까? 신장 질환 환자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지수는 그 아이디어에 즉시 공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마침내 새생명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이 재단은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구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초 연구도 재단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죠. 어느 따뜻한 주말 오후 민호와 지수는 할머니 박영숙과 함께 해변으로 피크닉을 떠났습니다.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일몰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 있었어요. 내가 널 위해 신장을 준 건 내가 내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 지수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는 매일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좋구나. 젊은이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는 모습이. 박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거. 석양이 바다에 붉은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네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고 그 미래는 밝고 희망찼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민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그들의 실루엣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